대구, 대전 하락세는 저번에 말했었죠. 그리고 이번에는 어디가 나타나고 있다? 역시 광주도 나타나고 있다. 지금 대대강은 추세가 거의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죠. 저희가 막 이야기할 때도 거기가 막 오르고 있었고 위험하다 이야기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한번 떨어졌는데 저금리로 인해서 다시 올라갔죠. 그러니까 라이트하우스 틀렸다 뭐 이런 이야기 하고 있는데 투기 수요 무리하게 들어가서 올랐기 때문에 오래 갈 수가 없다. 그런데 단지 저금리로 다시 올랐을 뿐이고 바로 다시 떨어지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 최근 아파트값 0.15% 상승, 전국 최고다 이런 이야기 하고 있죠. 올해 9.34%, 올해 요즘에 올해 얘기 많이 해요. 최근이 떨어지기 시작하면은 3개월이든 6개월이든 1년이든 이런 거 들고 와서 최근 떨어진 걸 묻어버리고 많이 올랐다 이런 이야기로 계속 부추기려고 한다고 그랬었죠. 아니나 다를까 올해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죠. 연말에. 그러면서 희소성 높은 대형 아파트 광주에 신규 분양 온다. 대형 아파트가 희소성이 높은 이유는 뭐예요? 그만큼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이죠. 경쟁력이 떨어지는 이유는 뭐예요? 1, 2인 가구나 많이 해도 3, 4인 가구 정도가 보통인 현실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대형 평형대가 언제 인기가 많았냐? 그래도 지금처럼 핵가족화가 심각해지지 않았을 때. 그래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만 하더라도 중대형이 많이 올랐었죠. 그런데 지금 중소형을 많이 공급하는 이유는 수요가 그쪽에 많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서울 수도권은 오히려 중소형 수요가 많아서 중소형 위주로 공략을 하죠. 그리고 때려 부수고 짓더라도 중소형으로 많이 짓죠. 그런데 지방 같은 경우는 대형이 많아요. 물론 신축 중에서는 대형 아파트가 적지만 광주, 대전, 대구 같은 경우는 중대형 아파트가 많아요. 희소성 높은 신축 대형 아파트라고 하면 모를까? 왜냐면은 저쪽은 집값이 저렴하기 때문에. 왜 중소형을 선호하게 되었느냐? 중소형이 좋아서? 1, 2인 가구니까 작은 집에 사는 게 엄청 좋아서? 아니에요. 중대형 사기엔 너무 비싸고 그 가격까지 내가면서 내가 내 인생을 버릴 순 없죠. 그 정도를 살려면 인생을 버려야 되는 수준인데, 하지만 지방 같은 경우는 그래도 수도권보단 저렴하기 때문에 중대형 아파트가 많이 남아있다. 과거에 공급했었고. 근데 무슨 희소성이 높냐? 작전 의혹 불렀다. 저희가 이거 늘 이야기했죠. 작전. 민간 공원 특례 사업으로 일지구에 들어설 최고 관심 단지였는데 선분양 방식으로 분양하겠다고 지난해 6월에 광주시로부터 인가를 받았지만 어떻게 된 거예요? 1870만원의 후분양 방식으로 분양. 그래서 후분양 시 규제 받지 않아도 되고 여기 분양 전환 요청되었고 이게 허위 보고서였다. 이거는 절대 지역 차별적 발언이 아니라 전라도 방면에는 저런 게 나오는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은 그쪽에 이제 모 건설사가 언론들을 많이 장악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정치인들 같은 경우 여론이 좋아야지 시의원 또 나오고 뭐 시장 선거 또 나오고 그러죠. 그런데 만약에 건설사한테 반대되는 짓을 했다 그러면 건설사가 엄청나게 때리죠. 이거는 예전에 뉴스 기사로도 나왔고, 그래서 그 기자들 취재도 해봤는데 기자들이 자기 일주주인 건설사한테 불리한 기사를 쓰기 시작하면은 뭐한다? 위에서 클레임 들어온다. 못 나가게 만든다. 그리고 위에서 이야기해서 저 정치인이 반대했으니까 저 정치인 까라. 다음에 당선 못 되게.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한다. 그러니까 저런 꼼수 분양도 통하는 거예요. 작전은 저것뿐만이 아니죠. 뭐예요? 분양하는 단지 옆에서 가격 띄우기 작전은 세고 셌다. 딴 데 모르겠고 2기 신도시 중에서 작전이 제일 잘 드러날 만한 곳이 대전 동안 신도시였죠. 왜냐면 수도권은 실수요들이 막 얽히기 때문에 작전을 들어갔는데 그게 그대로 추격 매수로 남는 경우가 있었는데 도안 신도시 같은 경우는 그만큼 수요가 많지 않기 때문에 바로 티가 난다고 그랬죠. 그래서 역대급 분양가 이야기 나왔을 때 갑자기 주변 단지에서 계속 띄우다가 분양 끝나니까 바로 떨어진 거래 나왔더라. 이런 것들 보면은 건설사들 장난질이 장난이 아니다. 그런데 청약시장이 찬바람이 불고 있다고 합니다. 후분양했다 망했죠? 저런 데 망해야 돼. 악성 미분양으로 남겠죠. 왜?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1200만원대 혹은 1500만원대인데 1870만원에 분양한다고 하죠? 그것도 후분양이니까 적어도 3년 뒤에 분양하겠죠. 근데 벌써부터 이 모양이다. 17.52대 1이니까 아직까지는 버틸만한데 이게 4대1 이하로 떨어지는 순간부터는 뭐가 되는 거예요? 미분양 청구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게 1200에서 1500대 벌써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데 내년은 어떻게 했어요? 내후년에 분양가는 오르고 전매 제한 규제로 투자 수요는 줄면서 경쟁률에 영향을 미쳤다. 실물 경제가 위축된 데다 여러 가지 막 주저리 핑계 붙이고 있죠. 재개발 현장 붕괴 참사 이런 것도 분양에 영향을 미친다. 강도 높은 대출 규제는 이어질 수밖에 없죠. 붕괴 참사 이거 갖다 붙이는 거는 뭐라도 하나 더 붙이려고 하는 거예요. 침체되는 이유는 요렇고 이거 빼면은 무조건 오른다. 분양가 오르는 거 당연한 거죠. 분양가 오르니까 수요가 준 거예요. 분양가 오르는데 대출이 안 나오니까. 거기에다가 투기 수요 다 빼버리니까. 근데 전매 제한 규제 풀릴 것 같아요?
거기다 규제지역 해제 무산, 대구, 전남, 광주. 절대 해제해주면 안 됩니다. 지금 이런 여론이 있어요. 10억 오르고 1억 떨어졌는데 이게 무슨 하락이냐 이런 이야기 하고 있죠. 근데 왜 규제지역 해제에서는 이런 상황인데 왜 해제해달라고 그래요? 특히 대구, 전남, 광주는 외지인 투기 수요들이 많이 들어와서 집값 장난질 쳐놓은 동네죠. 그래서 집값이 올라서 피해를 본 사람들이 실수요들이죠. 집값이 떨어져서 피해를 실수요들을 보는 게 아니라 올라가서 실수요들이 피해를 봤기 때문에 떨어뜨려서 투기 수요들 개손해보고 나가게 만들고 실수요들을 안정적인 가격에, 아니 외지인들이 여기 와서 손해보고 떨어져 나간다고 해서 해당 지역 주민들이 피해보는 건 아니죠. 해당 지역 주민들은 오래 살던 사람들은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올랐다 떨어져서 오히려 세금 덜 나오고 좋은 거예요. 그리고 실수요들은 떨어진 가격에 외지인 투기 수요들 거 매입해주면 해당 시에서는 오히려 더 발전이 되고 더 좋은 상황이죠. 그런데 왜 떨어진다고 해제해달라고 하냐? 해제해달라고 요구하는 정치인들 있죠? 그 사람들이 과연 시를 위해서 일하고 도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집값 오른다고 표나 좀 더 받아가지고 거기 시의 사람들 시정이 어떻게 되고 사람들 죽어나가든 말든 일단 해제해주세요. 우리는 집값 올라가면 나를 지지해줄 사람들 많을 테니까 이딴 짓거리 하고 있는 거지. 그러면서 그런 짓 하면 또 뭐가 돼요? 건설사들이 언론 장악한 곳도 많죠. 일주주니까. 특히 전남 광주 쪽에 이 건설사가 많이 장악했죠. 그렇기 때문에 막 저런 거 요구 안 하면은 엄청 까겠죠. 누가 무슨 저기 사는 사람들 생각해서 정치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기에. 그런데 보면 어때요? 계속 뭐 제일 많이 오른 지역 하고 있는데 매매 가격 지수, 전세 가격 지수 뚝뚝 떨어지고 있죠. 전국적으로 마찬가지다. 아니 라이트하우스는 지역별로 오르는 게 다르고 떨어지는 게 다르고 그런데 다 떨어진다고 그런데요. 예전에도 그랬다 그런 이야기 하는데 예전에는 오르는 지역이 있고 떨어지는 지역이 있었죠. 근데 요즘에는 과잉 유동성 상태로 대출을 엄청 많이 내주면서 수년간 전국이 다 거품 꼈는데 그러니까 전국이 다 떨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아예 거품 안 낀 대로 우리가 다루는 거 봤어요? 그리고 전세가율은 계속 떨어지고 있죠. 그리고 매매 수급 동향 계속 떨어지고 있죠. 아직까지는 100 넘는데 부동산 원 같은 경우는 반영이 늦어서 그런데 그래서 떨어질 땐 호가 보고 올라갈 땐 실거래가 봐야 된다고 그랬죠. 근데 KB에서는 이미 매수자 우위로 돌아선 지 오래다. 보면 나오죠. 매수 우위 지수 74. 9월까지만 해도 140 넘던 게 벌써 급격히 떨어졌죠. 앞으로 계속 떨어질 거예요. 외지인 매매 거래량도 대대는 떨어져도 광은 아직이니까. 그런데 우르르 몰려 들어왔다가 11월에 뚝 떨어졌죠. 왜? 금리 인상하니까. 그것도 두 번째. 자, 2017년에도 금리 인상을 했는데 영향 안 받다가 18년에 두 번째 올리니까 영향을 받았죠. 왜? 두 번째 올렸을 때 이자 부담이 굉장히 커졌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 이미 이자 부담 엄청나게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법인 매매 거래량도 보면은 막 법인들이 샀죠. 외지인들 들어오면서 7, 8, 90 이렇게 나오죠. 이게 법인 단타 들어온 거예요. 단타. 이제 분양시장 단타 못 들어오니까 요걸로 단타 들어온 거죠. 근데 안 사주면 돼요. 안 사주면 이들 급할 수밖에 없어요. 올해 날짜가 지나면 지날수록 저 단타 투기 들어온 것들 버티면 버틸수록 엄청 싸게 나올 수밖에 없다. 왜? 단타는 뭘 보고 들어온 거예요? 1억 미만 거래세 저렴한 거 가지고. 그래서 언제 팔려고? 보유세 부과되기 전에. 근데 3월쯤 되면은 공시가격 나오면서 심리 줄어들죠. 매물 늘어나고. 그러니까 그 전까지 팔려고 난리 치는 거예요. 앞으로 한 2개월만 참아봐라. 쏟아지죠. 또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얘기했다고 더 버틸 수도 있는데 기다려보면 금방 나와요. 매매 거래량 급격히 떨어지고 있죠. 12월 아직 다 집계는 안 됐지만 작년 올해 합쳐서 처음으로 1,500건도 안 나왔죠. 12월에 905건. 그 다음에 21년 전체적으로 자 2억 미만이라는 건 공시가격 1억 미만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절반 이상이 이쪽으로 들어갔고 하락 비중은 12월 마지막 한 5일 정도 잡아보니까 엄청나게 들어갔다. 거래량 1위 다 1억 미만 갭투기죠. 근데 막 치솟는 것 같다가 멈추죠. 가격이 어느 정도 올라갔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억 5천짜리 집이 있어요. 실수요들 아무리 봐도 가격이 오른다고 해도 2억 정도면 사주겠다 이런 느낌이 있는데 얘가 막 2억 2천 3천만 돼도 사람들의 심리가 확 바뀔 수가 있죠. 실수요한테 팔 수 없는 가격이 되는 거죠. 그러면 거기서부터는 안 들어간다. 그래서 이때 유도하고 이때 판 거예요. 전세가 같이 끌어올려서 버티려고 하는 거죠. 근데 전세가격 갭은 슬슬 벌어지고 공시가격 1억 미만 갭투기인데 갭이 7천 가까이 되는 거는 이런 데는 이제 거의 못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죠. 갭은 조금씩 계속 벌어지고 있고 금리 인상 되면 전세가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여기도 이런 식으로 올려놨죠. 다 이런 데서 올라간 거죠. 다 1억 미만 갭투기. 광주 집값이 폭등을 한다고요? 어디서 폭등하는데? 다 저기서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옛날이랑 추세가 완전히 다르죠. 옛날에는 막 봉선동 이런 데 막 들어가가지고 대장주 위주로 올렸다면은 요즘엔 다 1억 미만 갭투기로 올리고 있는데 저게 어떻게 상승장세의 특징이냐. 니들이 좋아하는 풍선효과지. 그리고 거래세 낮추면 저런 효과 그대로 또 나온다는 건데 아직까지 전세가 끌어올리고 있어서 버티는 거예요. 오래 못 가죠. 봉선동 이런 데도
올라가다 이제 이런 데는 나오고 있죠. 올라가다 떨어지고 있다. 주요 아파트들은. 갭 많이 벌어져서 여기는 이제 더 이상 안 되죠? 전세가 올라가다 전세가 멈췄죠, 지금. 그러니까 매매가도 영향받는 거예요. 더 이상 못 들어가니까. 매물 늘어난 거 보이죠? 전세는 뭐 떨어졌다 늘어나긴 했어도 전반적으로 연초부터 떨어지는 추세가 아니라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죠. 월세는 쭉 빠지다가 전세에 월세하니 뭐니 하더니 지금 다시 쌓이고 있다. 전세 쌓이고 월세 쌓이고 있다는 건 공급 과잉이란 소리예요. 매매까지 쌓이고 있다는 건 투기 수요도 안 들어오고 있다는 소리고. 입주 물량 어때요? 올해 쏟아집니다. 세종 입주 폭탄으로 떨어졌다면서요. 근데 울산은 입주 폭탄 없었죠? 울산은 입주가 굉장히 저조했는데 떨어지는데 그런 거는 보도도 안 하죠? 왜? 공급 부족 다 못하니까. 그리고 광주는 입주 폭탄이 쏟아지는데 떨어진다는 얘기 안 하죠. 이게 이중성이다. 근데 올해 그들이 좋아하는 공급 폭탄 들어와요. 집값 잡으려면 공급 폭탄 해야 된다. 떨어지면 공급 폭탄 이야기 나올 거예요. 아직 안 떨어지니까 그 얘기 아직 안 나오는 거지. 근데 보면은 추세가 조금 늦었다 뿐이지 대구 다음에 대전 다음에 이번에 광주까지 나타나고 있다. 지방광역시의 침체는 수도권보다 먼저 나타나고 있고 물론 수도권도 침체되고 있고 다 나타나고 있는 거죠. 오래 갈 수가 없다. 왜냐면은 비정상적인 저금리로 올라갔기 때문에. 그래서 원래 19년부터 저희가 계속 이야기를 했던 게 19년부터 떨어지는 추세가 맞는데 거기서 경제 위기로 저금리를 때렸더니 저금리니까 집 사라라고 유도하는데 2030 혹은 40 이상에도 부동산을 잘 모르는 사람들의 불패 심리가 남아있고 그걸 계속 유도한 거죠. 그래서 저금리지만 일시적 저금리인 걸 아는 사람들은 뭐하고 있었던 거예요? 팔고 빠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시중 부동자금이 늘어났는데 시중 부동자금이 늘어났으니까 언젠간 부동산으로 흘러들어올 테니까 집값은 오른다. 일단 이야기 계속하면서 그들은 팔고 빠지고 있었던 거예요. 현금 부자가 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걸 빚내서 사고 있었던 거고. 그런데 현금 부자들이 와서 집 사주겠어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지. 분양도 많습니다. 주택보급률 120% 예상 2030년에 10년 이후 집값 오르겠어요? 지금 떨어지더라도 10년 뒤엔 집값 더 오른다. 그런 말로 실수요들 사는 거 말도 안 된다는 소리죠. 거기다가 지금 당장 입주도 많고 분양도 많다. 앞으로 장기적으로 공급도 많죠. 금리는 계속 올라가고. 여기는 더 올라갈 이유가 뭐가 있어요? 왜 요즘 전문가들 광주 얘기 안 해요? 한참 올라갈 때는 대대강 노래를 부르더니 왜 요즘엔 얘기 안 한다? 분양 많고 입주 많으니까. 지들이 얘기하는 그 프레임으로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지역은 얘기를 안 한다. 결론. 자, 대구, 대전, 광주 그대로 차츰차츰 나타나고 있죠. 청약 경쟁률 떨어지고 매매 상승률 떨어지고 거래량 떨어지고 전세 가격 떨어지고 전세 상승률 떨어지고 다 떨어지고 있죠. 매물 쌓이고. 끝물이 아니라 저기는 이미 하락세 시작됐다. 기다리시면 된다. 멍청하게 저들의 매물을 비싼 가격에 받아주지만 않으면 저들이 알아서 무너질 것이다. 단타 들어왔다가 망하는 사람들 다 떨어져서 나가는 거 볼 때 그때 천천히 사시면 된다. 수도권은 아마 그 정도 떨어질 가능성이 높지만 광주 같은 경우는 올랐다 빠졌다 하기 때문에 예전에 한 2018년에 한번 폭등했었죠. 그리고 20년부터 한번 폭등했었죠. 그 폭등하기 전 가격으로 돌아가면은 그때 내 집 마련 하셔도 된다. 저들 말처럼 계속 오르지 않는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